건의 얘기 나왔으니까 건의 얘기로 또 마무리를 해야죠. 네. 계속해서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진직에 나올 줄 알았는데 르네상스 호텔 안에만 직원이 1,500명이었고 줄리가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부킹을 하고 다닌 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줄리를 더군다나 저렇게 마동석 닮은 줄리를 넙대대한. 기억 못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웨이터 입장에서 이쁜 여자는 많이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합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저렇게 생긴 언니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물관리 차원에서 입구에서 벤치를 놔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항상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VIP 손님을 맞았다는 거 아니야. 관련해가서 뉴탐사에 당시의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탐사에서 보도한 건데, 지난 목요일에 줄리 재판이 열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웨이터 이름만 대주면 나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인데. 죽순이가 있는데, 나이트클럽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죠. 그 여성들을 말하는 죽순인데, 죽순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손님 테이블로 이동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웨이터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유형이 있는데, 줄리는 외부에서 콜을 받고 오는 여성이다. 그래서 줄리에 대해 기억나는 거는 일반인 대학생이다. 요거밖에 없고 영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다. 근데 이제 이분은 줄리 직접 본 건 아니래요. 줄리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부른 적은 있다는 거지. 줄리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지. 자기가 웨이터로 있을 때 줄리가 있는데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세련이가 말하는 일반미라는 게 지금 외부에서 콜 받고 오는 여성, 요렇게 기억을 하고, 이름이 특이해서, 영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한다. 이건 뭐냐면, 줄리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검사 쪽은. 근데 이 웨이터는, 아니야, 줄리는 있었어. 근데 그게 김건희인지는 몰라. 왜냐면 여기까지 워낙 얘기한 거야. 많이 변했으니까. 사실 그 발전 단계로 보면 99년 이후에 결혼하고 오는 동안 나는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성형 생활을 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늘 가지는데 그때 너무 많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면 쓸데없는 유흥과 상식을 좀 주자면 이 죽순이의 분류를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해요. 엄밀한 말 죽순이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손님 테이블로 가는 유형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내고 들어온 유형. 내돈내산으로 술 먹으러 들어온 손님이 있고요. 그 다음엔 웨이터가 그냥 자리에 기본만 깔아주고 앉혀놓는 애들이 있습니다. 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들어. 이쁜 여자는 술값 안 내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문 하나도 절대 못 겪어봤을 그 호의죠.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들어온 애들은 쉽게 말해서 말을 잘 안 듣죠. 그냥 내가 놀러 왔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 안에서 불려가는 애들은 그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테이블에나 웨이터 손잡혀갖고 들어가는 애들은 웨이터가 섭외해 놓은 거예요. 나는 부킹자라는 웨이터라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쁜 애들이 오면 그냥 빈자리 하나 내주고 맥주 기본만 앉혀놓은 상태에서 3시간, 4시간 내내 끌고 돌아다니는 거죠. 고용된 게 아니고. 프리랜서긴 한데 얘도 즐기러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룸을 돌다가 오빠 나 안 가 그러다 룸인데 그럼 그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죽순인 거고요. 외부에서 불려온 애들은 특별한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불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팅이 돼 있는 애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일반인들, 막 회사원인데 오늘 보너스 탔어. 그래갖고 그 돈으로 술 먹으러 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을 붙여주는 거죠. 왜냐면 하다가 둘이 안 맞아서 파토가 나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접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5층에서 내려온 찌질이 검사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붙여줬는데 거기서 부킹이 안 되고 뭐 이런 아저씨를 들여줬어 뭐 이래갖고 기분이 상하고 웨이터도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절대 뺀찌를 놓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한테 서빙을 해줄 수 있는 외부 죽순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뚜모님께서 원점 타격용이네. 응? 원점 타격용이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으로 해갖고 부르는 애들은 얘네들은 사실상의 유급에 가까워요. 부킹으로 들어오지만 그러한 부킹의 대가로 말하자면 진도를 나가는 데 따른 유급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시간만 놀아주고 나면은 TC로 얼마를 받는다든지 2차까지 따라가면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애들을 외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콜에서 오는 사람하고 그 무슨 룸 안에 있는 사람하고를 웨이터가 둘 다 알아야 되는 거네. 둘 다 알아야 되지. 알아서. 그래서 이놈은 접대가 필요한 놈 해서 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콜을 받고 온 애는 여기 가서 접대를 얘가 무슨 지랄을 해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요런 공생관계가 유지하는 거고 그중에 초창기 때 대학생이었던 줄리는 그런 방식으로 볼케이노 룸 안에 들어오는 윤석열 찌끄레기 같은 애들, 그러니까 5층에 못 올라가는 찌끄레기 같은 애들이나 뭐 회장이 얘 좀 잘해줘라 라고 했을 때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직접 뛰었던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혜욱 회장님도 만난 거고. 그렇죠. 아니죠. 아닌가? 그때는 좀 올라갔어, 급이. 올라갔어.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걸 익혀가지고 급이 올라간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잡곡밥인데 주변에 일반미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반미를 통제할 수 있는 마당급이 되는 순간 5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피동적으로 불러주면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름을 많이 당했겠어. 왜? 아니, 김건희 안 친 그 검사나 뭐 회장들 같은 거. 아, 회장님 너무하네. 폭탄 처리만 나를 시키고 막 이런 이게 있을 수 있었는데 건희는 그러한 서름을 거치고 그 인턴을 뚫고 올라가서 5층으로 올라가갖고 맞으면 출세를 한 거예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네. 그럼요. 와. 그게 건희도 노력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막 탬버린도 240 RPM 칠 수 있게 되는 거고 피리도 잘 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학력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날 때만 하더라도 나이트클럽 안에서 활동을 한 대학생 줄리는 초창기였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5층에 올라가갖고 5층에서 그러니까 안혜욱 회장님 만나서 5층에서 회장님이 직접 지정해둔 손님을 만나거나 거기에 사람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중간 마담 단계 이상을 올라갔을 것이고 성형을 좀 하고? 뭐 성형을 당연히 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스킬, 탬버린을 비롯한 뭐 주짓수 기술부터 피리 부는 뭐 기술까지 상당한 스킬, 문화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편하네. 이런 스킬들을 무장을 해갖고 입지전적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호텔 직원이 진짜 그 교대를 하기 때문에 1,500명이 왔다니까. 얘가 회장실부터 5층 나이트를 하루 종일 갈고 다니는데 얘를 모를 수가 없는 데다가 얘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질을 했고 콜도 받았고 틈틈이 자기 시간 날 때는 그 뭐 크로버 호텔이나 줄리아나를 돌아다니면서 영동 호텔을 다니면서 또 다른 데로의 영역 개척을 했던 애기 때문에 나 줄리 할 시간이 많네. 그렇지. 그러니까 얼굴을 지금 저렇게 안 바꿔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얼굴만 틀어주잖아요. 옛날 과거 얼굴을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주게 되면 줄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재판에서 줄리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줄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허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물이 맞냐 안 맞느냐를 갖고 이제 연결을 그건 또 할 다른 건데 문제야. 그 연결고리에는
인천의 일수하시던 왕언니를 비롯해서 많잖아요. 안혜욱 회장도 같은 있고.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다라고 비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증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심우정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있다. 이걸 기소를 하면 무조건 주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불기소해야 되는 것처럼 애초에 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 증명이 나와버리면 무조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없는 걸로 쳐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콜 받고 오는 여성 중 하나였다까지 줄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콜걸이라고 한 게 르몽드가 되게 열심히 취재를 했네. 옛날인데. 르몽드가 이렇게 전화 받고 갔다라고 하는 증언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아니 뭐 프랑스의 프랑스 어떤 언론 대단한데. 정보력이 대단한 거 아니냐. 이제 우리나라. 네. 프랑스 외교부에 있는 첩보 부서에서 아마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해갖고 공유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단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김건희 관련된 개인 소송을 대통령실에서 다 했다.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엄연히 사인인데 영부인원 소송들을 대통령실이 맡아서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기사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된 걸 가져와가지고 기사를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그거예요. 저희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건희와 관련된 명예훼손에서부터 이런 사안들에 대한 각종 소송을 김건희가 개인 변호사를 써갖고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했거든요.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월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아니 대통령 비서실이 왜 김건희 개인 소송을 하지? 그 근거 가져와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이 운영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비공개입니다. 이러면서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1, 2심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이 운영 규정 공개해라.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개인 소송을 왜 대통령 비서실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직원들 명단 요구한 거 그것도 대법까지 가가지고 판결 났거든요. 공개하라고. 이 새끼들 안 하고 있어. 법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얘들이.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 밑에 법무비서관이라고 하는 놈이 두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실을 월급 받는 비서관인데 이 새끼들이 외부에 있는 프리덤 이런 그것도 자유야. 이런 류의 외부 법인들하고 같이 이런 대통령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청담동 사건 기타 등등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송작가 TV도 그걸로 해갖고 걸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아마 우리 이미키하고 재판했었던 사실관계 내지는 명예훼손 소송 역시도 이런 애들이 주도를 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발자는 대부분 김건희 팬클럽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받아갖고 하는 법인이 따로 있기는 한데 얘네들의 법무 진행 과정 중에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법무비서관 공무원이 끼어가지고 그 안에서 소송을 같이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김건희 소송을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호사 비용이 다 대통령실 내부. 그러니까 얼마로 줬을라나? 진짜. 얼마를 줬든지 간에 아마도 충분히 삥을 뜯어낼 수 있을 만큼을 주고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을 나중에 전부 다 공천을 줘갖고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했고, 나중에 공천을 못 받거나 직접 공천을 받아서 나갔던 애들이 떨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일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됐어. 이게 그만두고 나가서 떨어졌으니까. 그 와중에 김건희 관련된 소송 내지는 뭐 방송 관련된 저작권 소송 기타 등등을 하면서 김건희를 비난하는 건진사이다 같은 힘없는 불쌍한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조지고 있는 게 그 역할을 하다 그만두고 간 최지우 변호사 같은 놈이라는 최지우 거지. 변호사. 그리고 얘가 결국 나중에 가서 김건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감옥을 가게 되거나 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걸 맡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탄핵 심판 관련된 내란 관련된 변호인 측에도 이름을 넣으려고 찝쩍찝쩍거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훈 사장 변호인이네, 최지우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최지우라고 하는 애는 애초부터 대통령실에 있던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인 상황에서 외부 인사들이나 유튜버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를 다 진행을 했던 놈이야. 그러니까 겸직을 한 거야.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만두고 나온 지금도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김건희하고 커넥션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심지어 쓰던 사무실도 국회의원 주진우가 쓰던. 헐. 옛날에 이재명 대표 아들 엮는다고 택시기사한테 통화 들켜가지고 개망신 당했던, 분명히 한 건물에 두 층을 쓰는데 한 층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그 사무실을 지금도 최지우가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주진우가 그거 얻어서 외부에서 윤석열 그 법률 지원 내지는 선거활동 했던 거나, 그 후에 야당 대표들이 야당 인사를 잡아넣으려고 그 지랄 했던 거나, 이걸 최지우가 물려쓰고 있는 거나, 다 한 몸에서 나온 돈이고 한 몸에서 나온 조직일 거다. 이제 너무 명명백백해지는 거죠. 근데 최지우 변호사는 무슨 백으로 저기 국힘에 저기 갔대? 대통령실도 가고. 건국대 나왔는데? 왜냐면 이분이 주류계 쪽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대 나와서 무슨 저기를 해요? 비주류 쪽으로 엮여갖고 충성심을 발휘를 하겠다. 충성 맹세를 하고 들어가서 뭐든 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큰일이고 반짝반짝한 일 할 때는 비싼 사람들 쓰고 대외적으로 하는데, 밑에 부리는 사람은 무조건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든지 간에 나한테 충성할 사람을 쓰는 전형적인 내 사람 꾸리기를 해왔었다는 거죠. 윤석열 삐는 아니고 건희삐길 건희삐기요, 건희삐. 아니, 윤석열 픽이었으면 서울대에서. 그렇죠. 서울대 나왔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됐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안에 처음에는 3파전이었어요. 윤석열 내 친윤파 계열, 뭐 장제원을 비롯한 권성동 이 레벨들, 초창기 선대위에 있었던 이 친윤파 레벨들하고 김건희 레벨들하고 검찰 레벨들이 대통령실 인맥을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다 쫓겨나고 김건희 픽만 살아남아갖고 지금도 다 김건희가 뽑고 김건희 말만 듣는 애들로 대통령실은 현재도 가득 차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지우 변호사 왠지 약간 저쪽 범수비 응? 저쪽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나볼 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화로만 하명받는 그거라. 최지우는 뭐랄까 단계로 따지면 저기 바닥 단계 중에 바닥 단계고. 이거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진은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사진인데 못 만난다니까 최지우가. 그쪽 아닌가? 저기 성훈이 쪽 그쪽 아니에요? 지금 승희 성훈이 쪽 그쪽이긴 한데 그 라인으로 직접 독대를 못 해보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친구죠. 아니 성훈이가 이제 접근 못하게 하겠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성훈이를 거치지 않으면 비슷한 스타일끼리는 알거든. 성훈이를 거치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도 맨날 뭐 된장찌개만 먹나? 가끔은 뭐 카레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을 수 있죠.